이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참 다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이 지수의 경우에는 안정감은 보이고 있으나 이제 상탄력은 약하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탄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또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강력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한 달 전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한 2주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새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근방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전고점을 슬쩍 넘어서는 그런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에서의 큰 그림에서 박스권 흐름은 달라지지 않은데 벌써 박스권 상단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그 측면에서 뭐 지수가 안정감은 나타난다 하더라도 순환매의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갔던 종목들보다는 이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쪽에서 새로 종목을 발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역시 시장이 이제 뭔가 집중력을 보이면서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에너지가 좀 흩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목별로 아무래도 많이 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에는 좀 더 과감한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수출주, 대형주 그리고 뭐 그 성장주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보고요. 가치주 맥락에서 뭐 지금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자산주나 또는 부동산 자산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치주 쪽에서 부동산 자산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정치 테마와 연관이 돼 있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섹터들도 이제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새롭게 이제 부상되고 바닥권에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에 집중을 하시고 너무 많은 오른 종목들은 장중에 잘못 쫓아가면은 고점에 정확하게 물릴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이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개별 종목장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언뜻 너무 높은 종목 쫓아가면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또 조언해 주시면서 오늘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또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동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가지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주가 오늘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OLED가 2위,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면서 주목받은 종목이 있었죠. 오늘 3위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가 MC사업부를 철수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4위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품귀 현상 제기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5위 차지했습니다. 철강주 6위 차지했고요. OTT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죠. 7위고요. 실적 호조 8위, 정치 테마주가 오늘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9위 차지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올라오고 있는 창투사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종목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면요. 오늘 빅히트가 오랜만에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네요. 2.06% 상승하면서 동가를 형성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위 차지했고요. 한진칼 조회장으로 경영권이 굳혀지면서 오늘 경영권 분쟁이 종료됨과 동시에 급락 보여줬습니다. 7.84% 하락했고요. 로보스타 12% 급등, 한미반도체 11%대 급등 이어갔습니다. 현대제철 또 제철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제기되면서 6% 상승폭 보여주었고요. 손오공은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나서면서 오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손오공은 급등 보여줬고요. 롯데 정밀화학 1분기 호실적이 제기되면서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산중공업 또 정총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22%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18%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또 종목의 수혜를 끌고 오면서 창투사들 앞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죠.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빅히트입니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여러 셀럽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미국 이타카를 빅히트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S 의존도가 그간 높았는데 그 의존도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어쨌든 일단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서 한류를 토대로 이제 성장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글로벌리제이션 쪽에 특히 미국의 본류에 이제 가서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이제 역시 구조조정이나 이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에 인티그레이션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해도 기업 문화가 다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만만치 않은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오랫동안 이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결국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좀 그 경영이나 인티그레이션이 이 기업 통합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경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거라서 이것은 이 어떤 아티스트를 그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띄우는 차원하고 기업 경영으로 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한 차례 강세 보이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역시 조금 이제 M&A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성상 리스트럭처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를 드리긴 하지만 단기적인 고이고 중기적으로는 조금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인수합병 소식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성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요, 5위를 차지한 한미 반도체입니다. TSMC의 대규모 증설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가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평가 속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죠.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그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그 반도체 쪽의 이슈는 이 TSMC의 증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미국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공급망 조절과 그 기술 발전이나 또 앞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정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곧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서 자국의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관련한 그런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이 미국이 그동안에 좀 내버려뒀다시피 했던 그런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그 9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자금을 투입한 이후에 거의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자금을 집어넣어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연구 개발을 포함한 이 그 생산 시스템을 소위 공급망에 대한 어떤 투자를 재개하는 거라서 아무튼 미국의 경우에 지금 AMAT라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과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한미 반도체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 이렇게 봐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손오공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지난해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 손오공이 오늘 상한가에 정착을 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손오공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관련한 한류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뉴라든지 또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뭐 바닥 대비 한 200% 이상씩들 이제 갔었어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상한가에 기록을 했지만은 내일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매니저님 손오공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는 고 의견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실적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주가 흐름 어떨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뭐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뭐 장기 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는 참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실적이 올해 개선된다라는 얘기로 뉴라든지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 뭐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 많이 갔는데 빅 트렌드 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 다소간의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트렌드나 이슈나 재료가 나오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은 좀 즐겨 보셨으면 하고요. 저는 뭐 중기 투자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네, 올해는 종목들이 올라오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이고, 어쨌든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 언저리 가면은 이 종목도 이제 저항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나 스윙 관점에 접근한 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 여름 차익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오공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요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답변 잘 들어봤으니까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중공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테마주로 연일 급등하며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일단은 이 종목도 이제 고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테마주들이 오늘은 윤 총장님 관련 종목들이 조금 쉬는 가운데 또 이 지금 여당 관련 종목들이 좀 꿈틀거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선 주자가 선출되기 전인 올해 9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이제 순환 상승의 흐름은 진행이 된다고 보고 나오고 있는 어떤 이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뭐 과거에도 항상 그랬지만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야당은 항상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르게 되면 뭐 중간중간에 또 악재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이 빠지고 있으면은 그 종목 자리 잡아서 다시 재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서 이 수산용공업의 상승은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봐야 된다. 많이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왔고 오늘 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한두 차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나 이게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오늘 오늘 처음 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 또 오르게 되면 거기서 또 매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으나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여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 투자가 좀 제한적이라면 정치 테마주만큼 매력적인 테마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리스크 관리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상한가 2번 이상에서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치 테마든 정책 테마든 간에 초기 단계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인맥 관련주라든지 이런 걸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쪽에서 가거나 또는 또 윤 총장님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뭐 한류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는 소위 부동산 자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쪽에서 한다면은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너무 높은 자리 종목 적어도 최근 대략 한 달 이내에 뭐 한 상한가 2번 한 60% 이상 오른 종목들은 추격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위를 차지한 SBI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 SBI 홀딩스가 투자한 이스라엘의 해외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가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또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7,500만 원을 넘어선 바 있죠.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일단은 순환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예, 오늘은 지난주 말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다. 오늘은 일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순환이 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시 테마주들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이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쫓아가면 뭐 상한가 어떤 종목들은 한 4개 정도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종목 쫓아가면은 이상하게 여러분들 사자마자 안 가기 시작하고 의외로 또 오래 들고 있으면 고점에서 물려서 한 두어 달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고가 돌파를 계속하고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유효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순서가 있죠. 네, 그래서 릴레이 이어달리기처럼 또 힘 빼고 이 전력 질주에서 많이 달리면 다음 차례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관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는 고지만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BI 인베스트먼트 전 창투사의 올해 전망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또 중기 투자는 좀 이 시기에 자제해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좀 전망 좋은 섹터 보고 계신 거 있을까요, 올해? 일단은 지금 이 금리가 장기 네.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한 3% 정도 때 지금 미국 금리 1.6에서 1.7에 있는데 네. 연말까지는 2.2 그리고 내년 이맘때 3%까지 오른다면은 결국 금리 상승의 수혜주가 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는 이제 결국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하는 철강이나 뭐 이런 쪽 또는 자산주들이 있는데요. 이 자산주 내에서도 주식 관련 자산주들은 좀 많이 시세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주를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된 대선 정책주도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을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오른 종목은 쫓아가면 물립니다. 특히 이제 지금 벤처캐피탈 관련 종목이 많이 가고는 있으나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가냐면 성장주 후속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금리 상승이 되면은 결국 성장주가 못 가거든요. 우리 바이오주들 못 가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서 결국 뭐 벤처캐피탈이나 이쪽 성장 섹터들도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차익 실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입절 잘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부동산 가치주들에 관심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부동산 가치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칼만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 다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오늘 사실은 LG가 일단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나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또 집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고 오늘 로봇스타가 올라와서 뭐 정보점까지 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놀자 음주 가무와 연관돼 있는 우리 음원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음식료 이런 것만 이제 흔히 한류를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산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산업을 새로 리빌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 이제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조 한류라고 부르고 싶은 IT 분야에서의 그런 흐름 때문에 한국의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 공장 자동화 관련 종목들은 아마 미국 시장 진출을 포함한 미국의 어떤 제조업 리빌딩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그 수혜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제 LG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뉴스로 올랐지만은 향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로보스타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 매수 목표가 42,000,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이 또 로봇과 합쳐지면서 리빌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도 로봇주들은 좀 집중해 볼 만하겠다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베스트 종목 로보스타 꼽아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손오공이 상한가를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는 SG 충방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뭐 이틀 걸러 한 개 정도씩은 상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따라가는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턴하는 초기 국면에서 이 시세가 나기 전에 진입을 해둬야 이런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자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개별 종목장이 5월 초까지 계속되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원금이 손실이 나신 분들은 어쩌면 올해 이제 원금 회복을 위한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5시 무료 방송에 많이 들어오셔서 교체 매매를 통한 원금 회복 말씀드리니까 다시 무방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